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번 무비자 허용 조치가 우리 관광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몇 년간 어려움은 겪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작년에 한 1,600만 명 정도까지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약 3,600만 명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서 거기에는 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방한 관광시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격 시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작년 11월에 이미 시행을 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상호 조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관광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라서 사실 10월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선 한국 관광의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잠시 해주셨지만 캐대온 같은 한류의 영향으로 그래도 올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조금은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현재 252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8%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그 방한을 했던 2016년에 800만 명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작년 기준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한 87% 이상이 개별 관광객으로 나타나는데요. 단체 관광은 사실 매우 적은 비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비자가 단체 그 관광객의 방한에 좀 장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비자 입국 이번에 그 허용이 아마도 그 중국 관광객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무비자 허용 조치가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을 앞두고 시행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으로 인한 우리 내수 소비 유발 효과도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올 초 한국은행이 그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100만 명 증가할 때마다 우리나라 GDP의 0.08%, 그러니까 한 2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6년 수준까지 달성을 한다면 약 1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몇 달 앞두고 시행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예년 기준을 참고하면 국경절 연휴에만 한 25만 명 정도가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내수 소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한 관광객 수의 어떤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보다 오래 좀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요. 과거에 중국 단체 관광 그 상품들이 좀 그 싸구려 덤핑 관광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형태가 많아서 좀 우리 경제의 기여도 적고 실제로 우리 그 관광의 만족도도 적었던 그런 기억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 우리의 그 이웃인 관계인데요. 이 무비자 시행이 오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정적인 관광객의 질적 향상이 좀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를 좀 살펴본다면 특히 면세점 업계가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 조치로 인해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업종은 아마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은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항공사,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면세점, 그리고 또 백화점, 카지노, 뭐 이런 분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 자유로운 소비를 하는 어떤 개별 관광객들보다 사실 좀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일정이 좀 짜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식이나 소매 같은 어떤 지역 상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요즘 단체 여행이라는 게 꼭 그렇게 꽉 짜여져서만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유 시간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의 소비가 충분히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K컬처 열풍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이제 K뷰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K라면이나 아니면은 과자, 이런 식료품 이런 분야들도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체 관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보통 저가 패키지 그런 상품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보면은 사실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 하이엔드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어떤 럭셔리 그런 관광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K뷰티나 아니면은 또 뭐 웰리스, 또 의료 관광, 혹은 뭐 미식 체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좀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가 좀 발굴 및 육성이 된다면 이제 중국에 굉장히 어떤 고소득층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의 우려점이 지금 제주도나 이렇게 무비자를 허용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는데 전국적으로 허용되면서 제주도의 수요가 전국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 지금 서울에 굉장히 많이 집중된 형태잖아요. 네, 이번 무비자 허용으로 인해서 전체 방한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늘어난다면 서울이나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비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주에 그렇다고 이제 뭐 작년 기준 봤을 때 한 138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또 한 300만 명까지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과거 수준에는 아직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무비자 허용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또 제주를 연계하는 그런 단체 관광 상품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제주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K컬처 열풍으로 인해서 요새 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정말 큽니다. 네. 이럴 때 좀 이제 중국 무비자 허용이나 이번에 관광 활성화 정책들이 이제 그 K컬처 열풍을 이제 K 관광으로까지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9개월간 허용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와 관련해서 경제 효과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